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 모시고요.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이계문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네. 1년이 넘게 맞습니다. 그쵸 계속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고요. 물론 이제 관광이라든가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죠. 네. 더 힘든 분들은 사실은 또 프리랜서라든가 특히 공연예술계에 계시는 분들 맞아요. 힘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청년들 뭐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금전적인 위협 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계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대출 광고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그런 쪽에 접근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아마 우리 SNS라든가 네이버라든가라도 보게 되면은 네. 즉시 대출 이런 게 많거든요. 즉시 대출이요. 네. 근데 저도 한번 전화를 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7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어, 근데 네. 문제는 금리가 24%. 24%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인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급하신 분들은 대출 쉽게 해준다고 쉽게 손을 벌리게 되는데 네. 결국은 금리가 24%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뭐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2.4% 이런데. 그렇죠. 우량 고객인 그 신용 1, 2등급 정도는 뭐 2, 3%대 받을 수 있지만 근데 10배에 근데 힘드니까 대출을 쓰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큰 이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어려울수록 소득이 네. 낮아서 또 신용도가 낮아서 힘들수록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급히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라든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또 대부분은 이미 카드론이라든가 이미 이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라든가 또는 그 네. 인터넷상에서 적시 대출 이런 부분은 아주 널려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네. 말만 들어보고 네. 직접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10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렸는데 20% 달라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이자가 20%예요. 20%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자전법상 그 최고 한도 이자 한도가 24%다 보니까 20%만 얘기를 했겠죠. 네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연산하면 1,460%입니다. 말이 안 되는 고금리죠. 네네. 근데 이제 소액이니까 뭐 쉽게 빌릴 수는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네. 2030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2030? 이거는 이제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네. 2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30만 원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50% 일주일에 50%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금리죠. 이걸 금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자이라는 말도 안 쓰고 수수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2, 30만 원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은 뭐 알바를 한다든가 또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갚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갚게 되면은 네. 두 세대 사이에 갑자기 몇백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나쁜 빚이고 네. 그러면 좋은 대출, 네. 나쁜 대출이 있다면 네. 지금까지는 정말 불법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불법 사금융. 예. 그럼 좋은 대출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뭐 대출이라는 거를 네. 저는 뭐 그 일종의 빚인데 빚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라든가 또는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리자금을 해주는 게 많아요, 정책적인.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이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민금융 한례라는 네. 그런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라든가 홈페이지로 오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네.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이라든가 또는 그 카드라든가 이런 데서 거절이 돼서 급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부업 대출이라든가 또는 고금리 사금융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실 게 아니라 우선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그거를 저희 서민금융
진흥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한 번 네. 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쉽게 해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저희도 복지기관이 아니고 네.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100% 다 모든 분들한테 대출을 네.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또는 제도금 금융회사에서 거절된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네.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국가기관인가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죠. 네네. 그 공공에서 이제 그 서민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급전이 필요해서 갔는데 거절된 분들이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SNS상에서 적시대출 이런 걸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자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 주치,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네. 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빚 문제라든가 돈 문제도 결국은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민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이고 또 저희 전문가들이니까 네. 저희하고 상담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이랑 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이 두 곳은 같이 운영이 되는 곳인가요? 아니요, 또 별도의 기관입니다. 제가 네. 이제 겸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라고 아까 모두에 네,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센터가 전국에 50개가 있는데 그 통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오는 분들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반토막나고 이런 경우에는 연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연체가 되는 경우에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드린다든가 네네. 또는 그분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정도에 따라서는 원금 일부도 탕감을 해드리면서 대신 이제 8년이나 10년을 걸쳐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도와드리면은 경제적으로 쉽게 다시 재기할 수 네. 있거든요. 그거를 도와드리는 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다만 이제 고객 네. 입장에서 서민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을지는 모르니까 네. 지금 전국 50개 통합 그 서민금융 통합센터에서 합병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오프라인만 있으면 네네. 아무래도 내가 그 근무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도 네. 오프라인에서 뭐 가서 계속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에서 좀 이용할 수 있으면 네. 온라인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민 취약계층 분들일수록 네. 생업에 바빠요. 하루하루가 그죠, 바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도움을 받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앱이요? 앱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도 그렇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앱이 있어서 네. 그 앱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콜센터도 있는데 콜센터가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가 1397입니다. 네. 다이얼에 1397입니다. 네네.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좀 구석구석 챙기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콜센터조차도 사실은 일과 시간만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버스를 만들고 아.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교육도 비대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네. 한 거죠. 그래서 KDI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저희 금융교육을 받은 분들이 안 받은 분들에 비해서 약 11% 이상 그 20% 이상 고금리를 안 받는. 네,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확실히 고금리 있는 쓰는 분의 비율이 더 낮습니다. 낮다는 거죠. 낮아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니까. 예, 예, 네. 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 그다음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잘 안 도와주는 분들이 신용 7등급입니다. 요새 올해부터는 이제 신용 7등급이라는 등급을 안 쓰고 점수로 쓰는데 하잖아요. 예. 점수로 치면 하위 10% 이하 아.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죠. 이분들을 네네. 돕는 게 햇살론 17. 아. 그다음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바라든가 요새 좀 뭐 굉장히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힘든데 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햇살 뉴스라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총 4조 9천억 56만 명에게 네.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거 여쭤봤어요.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미소금융은 지금 4.5%입니다. 4.5%. 아, 네네. 그런데 이제 훨씬 낫네요. 신용 예. 6등급 이하.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수를 치면 신용 하위 20% 이하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차상위 계층 이하 네. 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네네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아까 얘기했던 20% 이상 고금리 네. 아니면 뭐 2030 네. 20만 원 빌리고 말이 안 30만 원 되는- 대출하는 말이 안 되는 이제 불법 그런 거보다 사금융이죠. 훨씬 더 좋은 그런 거네요. 물론입니다. 그 아까 근데 이제 미소금융이 6등급이었죠. 네네. 6등급 20%였죠. 신용 점수 네, 하위 20% 하위 20%. 이하 되신 그러면은 분들. 그 7등급 이하인 경우 신용 네. 하위 10%인 경우에도 네네네. 햇살론으로 네. 네,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이제 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햇살론 17이라고 그래서 네. 그걸 2019년 9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좀 금리가 높습니다. 아. 그래서 햇살론 17은 17.9%고요. 네네. 대신 1년을 손실 상환하게 되면 2.5% 포인트 금리가 그 다음에는 낮아지고 네네. 또 1년을 더 손실 상환하게 되면은 또 2.5% 포인트가 낮아져서 네. 마지막 3년 차에는 음. 12.9% 상품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요거는 네. 햇살론 17.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에 그 네.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네. 대출도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어떤 상품이죠? 그거는 햇살론 뉴스라 해서 작년 1월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요. 네. 한 끼에 300만 원씩 총 4번을 지원했습니다. 약간 학자금 대출 같은 거네요. 학자금은 이제 장학재단에서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생활자금. 생활자금 또는 이제 취업준비자금 네. 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보행사가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이제 작년 10월부터는 처음에 원래 300만 원씩 4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네. 그거를 첫 해에 500만 원을 지원했도록 그게 네. 이제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받는 때는 이제 500만 원부터 시작하게끔 네. 한도는 1,200입니다. 네네. 대신 이제 상환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저기 6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수 있거든요. 네네. 6년 동안 이자만 갚는다든가 네네. 이렇게 하면서 또 길게 이제 취업이 되고 나서 상환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청년 그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알바도 없고 취업이 어려운데 네. 저희가 이제 좀 그 취업 준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연 20%대의 고금리 상품. 이금융권만 가도 저축은행만 가도 맞습니다. 그렇게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요거 유스 같은 경우는 한 몇 프로 정도 금리인가요? 그것도 4.5%입니다. 요것도 4.5%. 네. 그래서 상당히 저금리로 이렇게 네. 서민 취약층 네. 그리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 게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그 맞춤 대출을 해서 대출 중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대출 중개요. 네.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모집인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모집인 수수료를 3% 포인트로 보통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심사까지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 심사까지 다 해주면은 네. 개인이 만약에 저축은행을 갔을 때는 20% 이상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용도라든가 또는 소득 수준에 계신 분들을 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11.5%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음. 굉장히 그 저리로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상담 같은 거는 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희가 콜센터가 1397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거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네네. 그래서 1397. 예. 네.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ARS에 했었는데 이거를 직접 상담 방식으로 2019년 7월부터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응대율이 그전에는 5, 60%대였었거든요. 네네. 지금 98.7%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도 네. 제가 왔을 때 21명이 있었는데 지금 77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 거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챗봇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애플. 그리고 앱을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챗봇으로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또 시간과 장소 구애가 없는 거죠. 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고객 접점을 확 늘렸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50개 통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네. 거기를 직접 찾아가시면 되고 아. 그렇게 해서 좀 이용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서민금융지원제도가 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거를 활용이 아니죠. 사칭한 맞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예, 예. 불법 사금융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네, 네. 이걸 사칭하는 게 의미가 맞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워낙 뭐 햇살론 네. 안 들어본 사람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칭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대출을 권유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뭐 대출을 써라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는 다 일단 보시피싱이라든가 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죠. 아. 저희가 최근에 서민금융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네. 서민금융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네. 소방서에서 전화해서 네. 불 꺼드릴까요? 이런 거 아니 없잖아요. 그런 거 없죠. 경찰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는 1332입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네, 네. 네, 그리고 경찰서는 112.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신고하시면 예.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으로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는 네, 네. 자기 다시 이제 신용 관리도 하고 네.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네. 네. 서민금융진흥원이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네. 아무래도 이런 방향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나 보죠. 네, 물론입니다. 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작년에 4조 9천억을 56만 명에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네. 1인당 치면은 876만 원입니다. 아, 그럼 876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그분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용부채 컨설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 서민금융 도움을 받은 분들이 지금 한 150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아, 네. 지금까지 누적해서 네, 보면 네, 네. 15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평균적으로 1,000만 원 해드리고 있거든요. 음. 그럼 1,000만 원 뉴머니 새롭게 지원해드렸으면 도움이 되지만 물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직업이 좋아서 소득이 높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자기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음.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게 전통 시장을 서랑은 한 군데 가서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시장에 할아버지들이 월 소득이 200분이 안 돼요. 굉장히 저소득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신용 조회를 해보면은 신용 3등급이에요. 그 3등급은 저희 고객이 아니죠. 아까 네네네. 신용 6등급 이하에 네네네. 6등급 고객이 이하. 아닌 예.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자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8~9%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금융을 잘 알아서 신용이 네.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내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한다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저희를 포함해서 네. 어떻습니까? 우선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자가용이 있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뭐 결혼할 때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네. 뭐 오피스텔도 있어야 되고 네, 네. 이러다 보면 빚을 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결국은 이제 신용부채 컨설팅인데 네. 작년에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3,380명한테 시범 사업을 했는데 네. 그분들 중에서 55%가 신용 요소가 올라갔어요. 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절반 이상이 그렇게 효과를 예, 봤네요. 네. 그다음에 신용복지 컨설팅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객은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연체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뭐 어떤 때는 연체자, 어떤 때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신용복지 컨설팅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아예 복지로 그러니까 기초 수급 대상자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정기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신용복지 컨설팅인데 네, 네. 신용복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작년 하반기 실적으로 보니까 57%가 신용협소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네. 거는
그 이제 소규모 고객으로 와서 신용보채 컨설팅을 받고 또 6개월 이상 송신 상환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전북은행하고 BNK 부산 경남은행하고 MOU를 맺고 이 신용대출 그쪽에서 해줄 수 있도록 MOU를 맺어놨거든요. 그런데 1금융권에서 그렇게 대출이 나가면은요 신용협사가 확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금융 소외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금융권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거절된 분들을 다시 1금융권 고객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물론 100%는 어렵겠죠. 네. 저는 20-30%만 그렇게 해드려도 저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존재 의미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록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재기를 하게 되면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 경제 활력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컨설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담이죠.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담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전국 50개 통합지원센터 중에 41군데를 방문해서 102명이랑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직접? 네네.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20분 정도는 좀 뭐 눈물을 흘리셨고 그 중에 5분은 아주 진짜 펑펑 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1월에 이제 그 제가 구리 통합지원센터에 갔을 때 사례인데요. 구리요? 구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갔을 때 만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학원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원이 문 닫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한 200만 원대 월급을 받으신 분인데 이제 문 닫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50만 원뿐이 월소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고금리 대출 대법제도 받고 이미 기존 대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데도 안 도와줘요. 근데 이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다는 걸 듣고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통장으로 다 월급이 이렇게 매월 찍히고 있는 거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같은 경우 50만 원으로 다 줄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17.9%짜리 햇살론 17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그거는 아주 최저 신용들을 돕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맞춤 대출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근로자 햇살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을 7.34%짜리로 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그 도와드리고 나서 먼저 고금리 대출을 갚으시라고.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으시고 나서 다시 오시면 또 도와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물론 그 한도가 1,5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고금리 대환을 먼저 하게 되면은 고금리 대출 먼저 갚게 되면은 이제 햇살론 17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직원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이 이제 해소가 되면 상환이 되면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 원래 이제 한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존 고금리 대출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이 한도가 안 나가고 그리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갖게 되면은 우선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만약에 이제 더 저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다시 와서 상담을 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자영업자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자영업 하셨던 분은 제가 이제 제주센터에 갔을 때 있는데요. 이분은 그 감귤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미 개인회생을 그 받으시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을 도움을 받고 개인회생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줄고 또 감귤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미소금융을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 개인회생 변제금을 굉장히 성실하게 2년이 뭐예요? 한 3, 4년 이상 납부를 하신가 한 40개월 이상을 납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9개월만 납부를 해드리더라도 성실하게 그 변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소금융 4.5%짜리 1,000만 원을 그때 했죠.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곳은 중기벤처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또는 지역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와드리는 분들은 신용도가 그래도 중신용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직접 상담한 네네. 분들이에요. 네네네. 또 노원 의류 매장 종사자분이 또 계시다고요. 글쎄 이분은 진짜 정말 이분 아주 펑펑 우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네. 대신 빚을 떠안은 케이스예요. 네. 한 1억 원 정도 빚을 떠안아서. 아 남편 빚을. 네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부부 사이에. 근데 어머. 남편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대신 빚을 떠안았는데 본인이 네. 이제 유통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유통업에 이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네, 4대 네.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서민금융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몰라가지고 음. 대부업 대출이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용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득의 90% 이상을 이자만 납부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네. 어쨌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해살론 17을 받겠다고 오셨는데 상담을 해드려보니까 4대 보험도 가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맞춤 대출을 통해서 또 저축은행에서 하는 근로자 해살론을 도와드린 거예요. 네네. 한 9%대.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상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아. 그냥 그 불필요한 고금리 20% 이상, 24% 이런 네.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월급의 90% 이상을 이자만 납부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런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하는 이유가 네. 이제 뭐 저희가 기관장이 자꾸 많이 움직여요. 홍보도 네, 되고 그러니까 네. 뭐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 많이 네. 저희도 이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는데 네. 우리 아까 노원센터에서 만난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아. 본인이 잘못해서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네. 남편이 빚을 대신 떠안아가지고 그걸 악착같이 갚겠다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뭐냐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 빚을 잘 갚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갚으려는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진짜 악착같이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네. 그 법정 최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바뀌나요? 금년 7월 7일부터 네. 종전에 최고금리가 24%인데 20%로 낮아집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20% 이상 고금리를 받으신 분 중에 208만 명이 혜택을 보고 네. 매년 금리 경감 효과가 4,830억 원으로다. 네. 이렇게 이제 혜택이 소비자한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판하는 시각은 아니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너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사금융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뭡니까? 결국은 그건 시장의 실패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있는 데가 바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네. 같은 정책 서민금융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혹시 대부분은 아마 그 낮춰주고 그다음에 또 이 소급해서 대환을 해주는 거로다 금융회사들이 네.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전망 투락을 해가지고 네. 저희를 찾아오시면은 무조건 17% 내지는 19%짜리 상품을 다 대환 기존의 20% 이상 고금리 상품을 대환해주는 네. 상품을 저희가 이제 금년 7월 7일부터 출시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햇살론 17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최저 신용자를 위한 네.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이자제한법상 금리가 24%에서 20% 낮아지니까 이제 17.9%는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햇살론 15로다. 15.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15.9%짜리.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햇살론 17은 네. 1년을 성실 상환하면 2.5%, 또 네. 1년을 성실 상환하면 2.5% 또 한 번 낮춰가지고 3년 차 됐을 때는 12.9%로 한다 그랬는데 네. 요거는 조금 더 혜택을 소비자한테 더 주기 위해서 3% 포인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15.9%에서 3% 포인트 낮추자면 12.9%. 네. 그다음에 그다음 2년 차에 또 성실하게 상환을 하시면은 또 3% 포인트를 낮춰줘가지고 마지막 3년 차에는 9.9%. 한 자리대로 내려오게 네네 되네요. 그런 네. 이제 그 중금리 대출이 되는 거죠. 최대 6% 포인트를 감면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아까 근데 저희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청년 대학생들 그다음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맞습니다. 그 9개월 이상이라 그랬나요? 네네. 네. 상환하고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햇살란 주스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네. 상품인데 작년에 저희가 2,234억을 했는데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줘서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아예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미 2,400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취업난이라든가 또는 알바라든가 이런 것도 힘드시니까 네. 그분들을 조금 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햇살란 15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1일부터 17이 15로 바뀐다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채무종을 받은 분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지원을 강화하시도록 그 네. 햇살론 15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줍니다. 그 햇살론 15가 이제 런칭이 되면 기존에 이제 17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자동적으로 대환이 되나요? 그것도 찾아오면 대안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네. 역시 딱 질문이 아주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네. 여러 가지 서민 금융 지원 사항에 대해서 네. 살펴봤었는데 네. 어떤가요? 이거 직접 이제 서민들이랑 접점해서 네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많은 이제 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초저금리 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5%짜리라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고객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좀 금리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만 거기서 잘 안 되는 분들 거절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조 1천억 지원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4조 9천억 했으니까 더 많이 하는 거고 네. 올해도 이제 뭐 4조 이상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분명한 거는 이 정부가 전향적으로 다 이게 지원을 해서 굉장히 이제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분은 어렵지만 네. 비교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힘든 분들은 저희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되는 경우에 찾아놓은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인데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다 원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회사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안 생기죠. 원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의 고객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는다든가 네네. 뭐 이러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분야의 사연 전망으로서 서민 취약계층들의 금융 주치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하십니까? 119로 전화. 무조건 전화 119 네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빚 문제라든가 돈 문제 때문에 힘드실 때는 꼭 아. 아까 말씀드린 1397 1397. 전화 주시든가 네.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앱을 통해서 네. 앱은 뭐 아주 굉장히 이용하기 쉽게 네. 특히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 분들이 앱을 이용하는데 좀 네.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새 핑거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글자 크기 확대하는 거. 네네.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앱에 그 돋보기 기능을 넣어가지고 네. 그걸 누르면 글자가 확 커지도록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네. 그 고객이 굉장히 이용하기 아주 직관적으로 네. 아주 뭐 불필요한 기능은 다 빼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점이. 5점 만점에 평점이 4.8로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요. 아마 공공 부분에서 뭐 있을 수 민간 부분에서 별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1397. 네. 내가 금융 위기에 몰렸을 때는 네. 1397이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돈 없을 때 그 막 길에 있는 찌라시 보고 야,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막 됩니다. 몇십 프로짜리 네. 뭐 일수 찍는 거 이런 거를 이용할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네.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금융 안전망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계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